네, 경찰이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대회를 불허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강행 의사를 밝히면서 지금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피신해 있는 조계사에선 신도들이 한 위원장의 퇴거를 요구해 양측 간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 교수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도들이 무척 화가 난 것 같고 직접 물리력까지 행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걸 뭐 화가 났다라고 그러면 네. 부당하죠. 아. 정당한 자기네들의 권력을 행사한 거죠. 그리고 예. 조계종 또는 조계사가 신도들이 내는 돈 가지고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화쟁이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한상균 위원장은 수배자 아니에요? 국법을 예. 위반한 사람으로 예. 의혹받는 수배자면은 네. 그러면 내줘야죠. 그걸 왜 자기네들 무슨 권한이 있다고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화쟁이라는 것이 원효 스님으로부터 시작한 굉장히 오래된 전통을 가진 거더라고요. 네. 그러나 이거는 정말 종교적인 이유로 탄압을 받는 사람들을 숨겨준다든지 보호한다라든지 정말 과거에 천주교에서 6.29 당시에 학생들 네. 정말 힘없는 학생들을 갖다가 불법 정권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라든지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신도들로서는 예. 자기네들 종교 의식이나 종교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화가 난 거라기보다 정당한 요구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화가 났다라고 하면 그거는 표현이 잘못된 거고요. 그렇군요. 신도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하는 거죠. 네. 그 어제 조계사 경내에서 민노총 간부들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 한번 보시죠. 저도 반짝 들었는데 옷이 다 찢어졌거든. 그냥 훌렁훌렁 다 벗고 팬티 바람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으로 못 드니까 경찰을 동원해야 되겠어요. 걸칠 옷 하나 내줄 수 없다는 야박함엔 서운한 마음과 안타까움을 가눌 수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한상균 위원장 지금 5일까지 기다려달라, 참아달라 이렇게 가지고 있고 팬티 바람으로 지금 안에서 뭐 안 나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신도들은 이제 반발이 좀 거센 상황인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도들의 의견이 존중돼서 그렇다고 경찰이 들어와서 나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신도들이 요청하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상황에서. 네, 그렇죠. 주인이 누가 주인이에요? 돈 내는 신도들이 주인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어느 정도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내 종교에 지장을 받는다면은 내 신앙에 지장을 받는다면 당연히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경찰이 얼마인지 요청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요. 이 민노총이 대충 몇 명 정도 돼요? 한상균 위원장이 이 연설한 거 보니까 80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조금 과장됐긴 했겠지만. 예. 근데 지금 노조 출신 의원들이 모두 몇 명이에요? 비례대표만. 네. 한 7, 8명 될 거죠? 예. 네. 그러면요, 이 80만의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 노조 출신 비례대표들이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왜 이 사람들이 길바닥에 나와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고 국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민노총을 통해서 비례대표가 된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국회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지. 국회에서 해결해야지 왜 이 사람들이 길에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민주주의가 왜 필요하고 왜 국회가 필요해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그 민노총에게 광화문에서 지금 제 무덤을 파고 있다. 네. 그 투쟁보다는 먼저 뭐 자기 혁신부터 해라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혁신이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노동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다. 노동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야당 국회의원도 있고 야당 국회의원은 뭐 하는 사람들이 만약 계약이라면 네. 계약이라면 근거가 있어야지 그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무조건
자기네들 반대부터 하고 보는 것은 그거는 노동계약에 대한 반대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목소리가 예. 국회에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통해서 해야지 해야 된다. 저렇게 길에서 하고 절간에 가서 하면서 예. 나라를 어지럽히는 건 굉장히 잘못하는 거죠. 예. 네. 화쟁위원회가 평화 시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띠를 만들고 또 그것도 개신교에 관계되신 분들하고 같이 해서 인간 띠를 맞고 그 차벽 앞에서 이제 맞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그거야 자기네들 맘대로지만 야.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죠? 그리고 만약 그 사람들이 다치면 어떻게 하죠? 네, 그 사람들이 그럼 그 폭력 시위하는 사람들을 말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평화 시위를 이끌겠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다 중재자로 나선 모양인데. 뭐 글쎄요, 평화 시위라면 좋은 거죠. 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네들이 재판관 노릇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 네, 그거는 분명히 해야 돼요. 종교적인 또는 뭐 시민으로서 이 평화적인 시위를 유도하겠다. 그건 의도는 좋아요. 그러나 자기네들이 주어지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이 화쟁위원회에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 뭐 사회 문제를 중재하는 것,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것이 과거의 왕조 같아서 예. 국민의 뜻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치에 반영이 될 수 없는 시대와 예. 또 종교적인 이유로 탄압을 받는 시대에는 이 화쟁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는 민주주의 국가고 네. 국회가 있는 거고 예. 그 모든 법적 절차가 있는데 그 법적 절차 위에서 그거를 무시하고 또는 그거 위에서 어떤 자기네들 권한 행사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무데나 끼어들 건 아니에요. 네. 자, 다른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문한박 연대에 대해서 이제 박원순 대표가 중재자로 나서겠다라고 했는데 네. 안철수 전 의원이 공을 던져버리니까 지금 머쓱한 상태가 됐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요. 예. 뭐 우선 이 박원순 시장이 얄팍한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얄팍한 욕심. 왜 그런가 하면은 예.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당에 국회의원 몇 분 있어야지 시장님이 대권 후보 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뭐 그런 꼬드기는 말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건 예. 내가 이렇게 상상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렇지 맞아. 뭐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정치적으로 가볍게 정말 미숙하게 얼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볼 때요. 예. 이분이 정말 정치적인 신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구나. 정치적 신의. 네. 예. 왜 그런가 예. 하면은 박원순 시장이 저 자리에 갈 때까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안철수. 안철수죠. 네. 네. 그럼 안철수 의원과 한마디 얘기라도 해봐야죠. 네.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미 안철수 의원은 버린 거예요. 이미 버렸다. 버린 거죠. 버리니까 그냥 바로 얼씨구나 하고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정치란 건 굉장히 신의가 중요한 건데 네. 신의를 저렇게 가볍게 줘버리는 사람이 예.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큰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혹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나 한문 대표가 뭐 오퍼하지 않았을까 뭐 딜이 있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해서 안철수 의원에게 압박을 가하자 뭐 그런 뭐 설마 그런 건 없었겠지만 예.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정치적으로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화가 난 걸까요? 그 문한박 연대를 안 하겠다고 거절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혁신 그 전당대회를 열자 했는데 그 박사님 보시기에는 야당의 지도부 체제 좀 어떻게 개편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찢어져야죠. 각자 출마해야 됩니까? 각자 갈 길 가야죠. 네. 각자 이게 결혼은 쉽지만 이혼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네. 결혼했잖아요. 그건 예. 이제 저 손학규 의원이 친노와 저 DJ계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결혼을 시킨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은 줄에가 밀려나가 버렸고 네. 그랬는데 그거 잘못된 결혼이라는 것이 이제 분명해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혼해야죠. 당연히 쪼개져야죠. 그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결혼인데 예. 이혼해야죠. 쪼개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정치 발전을 하지 맨날 저렇게 싸움만 하겠어요? 그래서
야당에서도 경쟁이 있어야죠. 네. 여당에는 그래도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여당도 그런 경쟁이 생길 거예요. 여당이 쪼개지면 야당에도 야당이 쪼개지면 여당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뭐 아직 그것까지는 얘기할 필요 없겠고요. 예. 일단은 야당에선 야야 경쟁이 생겨야지 정치 발전합니다. 아까 그 김성곤 의원하고 얘기할 때는 두 분의 생각이 비슷하다.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박사님 얘기는 둘이 합쳐질 수 있는 어떻게 같아요? 어떻게 도저히 같을 수가 없는데요. 근데 총선 승리를 생각한다면 또 쉽게 이렇게 갈라서지 못할 것 같은데요. 총선 승리의 의미가 뭔데요? 세력을 좀 많이 모아서 그렇게 해서 뭘 하겠다는 건데요? 많은 의원을 배출하고 아니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건데요? 예. 나라를 잘 끌고 나가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호남이 잘 살아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총선 승리해가지고 문재인 대표 대통령 되는 걸 돕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호남이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린 뭐냐? 이때까지 둘러리면서 온 거 아니냐? 네. 우리가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 지원했고, 문재인 지원했고, 우리한테 남는 게 뭐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데를 우리한테 남는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고유의 세력을 가져야 된다. 보세요. 충청도는 대통령 후보 한 번도 대통령 후보 JP 있었고, 뭐 있었지만. 그렇지만 아무튼 자기네들이 고유의 세력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전라도 호남보다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국민들한테는. 네. 호남 민심에는 호남 민심에는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다른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만족 못 시키니까 저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